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밤에 잠들기 전에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는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도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왜 아침에 일어나면 더 아플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그 답은 바로 밤 시간대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무려 78%가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중 65%의 환자들이 밤에 더 심해지는 통증을 호소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관절 통증이 심한 환자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대부분이 잠들기 전에 특정한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관절염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생활 패턴을 조사한 결과 통증이 심한 그룹과 상대적으로 덜한 그룹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통증이 심한 그룹의 경우 저녁 시간대의 특정 행동들이 관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75세 김옥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20년 넘게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뻣뻣하고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드시고 물리치료도 열심히 받으셨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단 3주 만에 아침 통증이 8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시는데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저녁 시간대의 습관을 바꾸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행동들이 우리의 관절 건강을 해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김 할머니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절 전문의들이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밤 시간대 3가지 행동과 함께 관절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저녁 루틴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관절이 뻣뻣하고 아프신 분들. 둘째, 밤에 관절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시는 분들. 셋째, 관절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계신 분들. 넷째, 관절 건강을 미리 관리하고 싶으신 50대 이상의 모든 분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관절 건강을 위협하는 밤의 적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몸의 관절이 밤 시간대에 어떤 변화를 겪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생체 리듬에 따라 24시간 주기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데요. 관절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가장 높아지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관절 내 염증이 더욱 악화되어 다음날 아침 극심한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평소보다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관절 전문의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밤에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행동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바로 찬물이나 얼음으로 관절 부위를 식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붓거나 아플 때 얼음찜질을 하시는데 이것이 낮 시간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밤에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체온은 하루 종일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후 4시경에 가장 높아지고 새벽 4시경에 가장 낮아집니다. 이는 약 1.5도 정도의 차이인데 이 작은 차이가 관절 건강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밤 시간대에 체온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관절 부위를 더 차게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관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관절낭 내의 활액 점도가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윤활유가 걸쭉해져서 관절 운동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웨덴의 한 연구팀이 무릎 관절염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저녁 8시 이후에 얼음찜질을 받은 그룹은 다음날 아침 관절 경직 시간이 평균 45분이었던 반면 온찜질을 받은 그룹은 15분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3배나 차이가 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장기적인 영향입니다. 3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밤에 찬 찜질을 계속 받은 환자들의 관절 간격이 평균 0.8 줄어든 반면 온찜질을 받은 환자들은 0.2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찬 찜질이 관절 연골의 손상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관절 연골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주변 조직을 통한 확산으로만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체온이 낮아지는 밤 시간에 인위적으로 온도를 더 낮추면 이 확산 과정이 현저히 느려집니다. 마치 겨울철에 꿀이 굳어지는 것처럼 관절액의 점도가 높아져
영양소의 이동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저온은 관절 주변 근육과 인대의 탄성을 감소시킵니다. 고무줄을 냉동실에 넣었다가 꺼내면 쉽게 끊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밤에 관절 부위를 차게 만들면 다음날 아침에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해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밤 시간대에는 면역 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이때 관절 부위가 차가우면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관절 내 염증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절이 붓고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의들은 밤 시간대에는 미지근한 온찜질이나 따뜻한 샤워를 권합니다. 38에서 40도 정도의 온도로 15에서 20분간 찜질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관절에게 점도가 낮아져 다음날 아침 훨씬 편안한 상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격렬한 스트레칭이나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뻣뻣하니까 스트레칭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관절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녁 시간대, 특히 잠들기 전에 하는 격렬한 스트레칭은 관절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생체 리듬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저녁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심박수가 낮아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근육의 긴장이 서서히 완화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갑작스럽게 격렬한 스트레칭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감신경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몸이 각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를 넘어서 관절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의 도쿄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저녁 9시 이후에 고강도 스트레칭을 한 그룹은 다음날 아침 관절 통증 지수가 평균 7.2점 10점 만점이었던 반면 가벼운 이완 운동만 한 그룹은 3.8점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이가 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밤 시간대에는 관절 윤활액의 분비가 감소합니다. 낮 시간 동안 활발하게 분비되던 관절액이 밤이 되면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때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관절 표면에 마찰을 일으켜 연골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근육과 인대의 탄성이 감소합니다. 하루 종일 활동한 근육들은 저녁이 되면 피로가 누적되어 있고 체온 하강과 함께 탄성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한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아프더라도 참고 늘려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관절이 아픈 상태에서 억지로 스트레칭을 하면 이미 염증이 있는 조직에 추가적인 손상을 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통증을 참고 스트레칭을 계속한 그룹은 6개월 후 관절 간격이 평균 1.2 줄어든 반면 통증이 있을 때는 휴식을 취한 그룹은 0.4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녁에는 아예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강도입니다. 관절 전문의들이 권하는 것은 부드러운 관절 가동 운동입니다. 관절의 정상적인 움직임 범위 내에서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10회 정도, 어깨를 작은 원을 그리며 돌리는 동작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드러운 움직임은 관절에게 순환을 도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치 기계에 기름을 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또한 근육의 과도한 긴장을 완화시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아프다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한 동작을 10초 이상 유지하는 정적 스트레칭보다는 부드럽게 움직이는 동적 움직임이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장시간 같은 자세로 스마트폰이나 TV 시청하기입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인데 특히 관절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 시간에 침대나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하는 자세를 상상해 보세요. 목은 앞으로 빠지고 어깨는 둥글게 말리며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집니다. 이런 자세를 30분만 유지해도 관절에는 상당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목 관절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목뼈는 자연스러운 시작 커브를 유지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뼈에 가해지는 압력이 평소의 2.5배가 됩니다. 30도를 숙이면 4배, 45도를 숙이면 무려 5배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우리의 머리 무게가 약 5kg인데 이것이 25kg의 무게로 목뼈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자세를 밤 시간대에 장시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세가 바뀌지만 저녁에는 한 자세로 오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하루 3시간 20분인데 이 중 40% 이상이 저녁 7시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저녁에 1시간 이상 연속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 목과 어깨의 경직도가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65% 높았습니다. 또한 3개월간 이런 패턴을 지속한 그룹에서는 목 디스크 초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23%나 증가했습니다. 허리 관절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 자세는 허리뼈의 자연스러운 S자 커브를 무너뜨립니다. 이때 허리 디스크에는 서 있을 때보다 1.5배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집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몸을 비틀어 TV를 본다면 압력은 더욱 증가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거북목 증후군과 일자목입니다. 정상적인 목뼈 커브가 사라지면서 목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일단 목뼈의 커브가 변형되면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디스크나 관절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릎 관절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무릎 관절이 한 자세로 고정되면서 관절에게 순환이 저하됩니다. 특히 다리를 꼬고 앉거나 다리를 접고 앉는 자세는 무릎 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력을 가해 연골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손목과 손가락 관절도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큰 부담을 받습니다. 작은 화면을 조작하기 위해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손목을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게 됩니다. 이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방아쇠수 지증후군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근육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사용되지 않는 근육은 약해지고 과도하게 사용되는 근육은 경직됩니다. 이런 근육 불균형은 관절의 정렬을 틀어뜨려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밤 시간대에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더욱 해로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 종일 쌓인 피로로 인해 근육의 지지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잘못된 자세를 취하면 관절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둘째, 잠들기 전까지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 근육과 관절이 굳은 상태로 잠들게 되어 다음날 아침 더욱 심한 경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면 전문의들은 잠들기 전 1시간 동안의 자세가 다음날 아침의 컨디션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마무리한 하루는 관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다음날 아침을 힘들게 시작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관절 건강을 해치는 3가지 행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지금부터는 관절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저녁 루틴과 실천 방법들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이 시간대를 관절 준비 시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 후 바로 소파에 눕거나 침대로 가는 대신 가벼운 산책이나 집안일을 하면서 관절을 자연스럽게 움직여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할 때는 한자리에 서서 하지 말고 조금씩 위치를 바꿔가며 하세요. 이때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세요. 또한 10분에 한 번씩은 어깨를 뒤로 돌려 어깨 관절을 이완시켜주세요. 산책을 하실 때는 빠른 걸음보다는 천천히 걷되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어깨 관절도 함께 움직이게 하세요. 보폭은 평소보다 약간 작게 하고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부드럽게 굴러가듯 걸으세요. 이런 방식으로 20에서 30분 걸으면 전신의 관절이 골고루 움직여 관절액 순환이 활성화됩니다. 계단이 있는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단을 이용한 관절 운동을 해보세요. 한 계단 위에 발가락만 올리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발목 관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단 무릎이나 발목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이 운동은 피하시고 평지에서의 가벼운 운동만 하세요.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관절 이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족욕을 해서 관절 주변의 혈액 순환을 개선해 주세요. 샤워할 때는 목과 어깨 부위에 따뜻한 물을 3에서 5분간 충분히 맞아주세요. 물의 온도는 38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족욕을 하실 때는 발목이 충분히 잠기도록 깊은 대야를 사용하시고 물에 굵은 소금 한 큰술을 넣으면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족욕 시간은 15에서 20분이 적당하며 이 시간 동안 발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발가락을 구부렸다 펴는 간단한 움직임을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관절 마사지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손으로 관절 주변을 부드럽게 문지르기만 해도 됩니다. 무릎의 경우 무릎 주변을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고 어깨는 반대쪽 손으로 어깨 근육을 부드럽게 주무르세요. 손목은 한 손으로 다른 손목을 감싸고 천천히 돌려주세요. 마사지할 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기분 좋을 정도의 압력으로 5에서 10분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통증이 있는 부위라면 직접 마사지하지 마시고 그 주변 부위만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마사지용 오일이나 로션을 사용하시면 피부 마찰을 줄이고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관절 정렬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의 활동으로 틀어진 관절 정렬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로 앉거나 서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받이에 등을 완전히 기대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무릎은 90도 정도로 구부리고 허벅지와 의자면이 평행하게 유지하세요.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고 목은 천장에서 실로 당겨지는 느낌으로 곧게 세우세요. 만약 TV를 보신다면 TV 높이를 눈높이에 맞춰 고개를 숙이거나 젖히지 않아도 되도록 하세요. TV가 너무 낮다면 쿠션을 받치거나 높은 곳에 놓으시고 너무 높다면 의자를 높이거나 TV를 낮춰주세요. 소파보다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는 것이 관절 건강에 더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스마트폰을 눈높이까지 올려서 보세요. 팔이 피곤하시다면 쿠션이나 테이블을 이용해 팔을 받쳐주세요. 또한 20분마다 한 번씩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목과 어깨를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이 시간대에 할 수 있는 좋은 운동 중 하나는 벽을 이용한 자세 교정 운동입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머리 뒤쪽, 어깨, 엉덩이, 발뒤꿈치가 모두 벽에 닿도록 하세요. 이 자세를 1에서 2분간 유지하면 하루 종일 틀어진 척추와 관절 정렬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타월을 이용한 목 견인 운동입니다. 수건을 목 뒤에 두르고 양끝을 손으로 잡은 후 수건을 살짝 위로 당기면서 턱을 뒤로 당겨주세요. 이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하면 거북목 교정에 도움이 됩니다. 단 목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이 운동은 피하시고 전문의와 상담 후 하세요. 저녁 10시부터 잠들기 전까지는 관절 휴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관절에 부담을 주는 어떤 활동도 피하고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세요. 침대에 누우실 때는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분들은 다리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워 골반과 척추의 정렬을 맞춰주세요. 베개는 목에 자연스러운 커브를 유지할 수 있는 높이로 조절하세요.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목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바로 누워 자는 분들은 무릎 아래에 작은 쿠션을 놓아 허리에 부담을 줄여주세요. 팔은 자연스럽게 몸 옆에 두고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엎드려 자는 것은 목과 허리에 큰 부담을 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은 감사 명상입니다. 하루 종일 고생한 관절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천천히 호흡하세요. 이는 단순히 정신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여 관절 염증을 감소시키는 실질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깊고 천천한 복식 호흡을 10회 정도 반복하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배가 나오도록 하고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가도록 하세요. 이런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한 저녁 루틴의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중단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천천히 습관화해 나가세요. 예를 들어 첫 주에는 저녁 산책만, 둘째 주에는 산책과 따뜻한 샤워, 셋째 주에는 여기에 올바른 자세 유지를 추가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가세요. 급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금방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차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한 분과 목 디스크가 있는 분의 운동법은 달라야 합니다. 자신의 상태에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의나 물리치료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관절 건강 상태를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관절의 뻣뻣함 정도를 1에서 10점으로 평가해 보세요. 또한 하루 중 언제 가장 아픈지, 어떤 동작에서 아픈지도 기록해 두세요. 이런 기록들은 본인의 관절 상태 변화를 파악하고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알아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0일 실천 플랜도 제안해 드릴게요. 1주차에는 밤에 하면 안 되는 3가지 행동만 피해 보세요. 찬찜질, 격렬한 스트레칭, 장시간 같은 자세 유지를 하지 마시고 대신 따뜻한 샤워와 가벼운 산책만 해보세요. 2주차에는 올바른 수면 자세를 추가하세요. 베개 높이를 조절하고 옆으로 누워 잘 때는 다리 사이에 쿠션을 끼워 보세요. 3주차에는 스마트폰과 TV 시청 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연습을 하세요. 4주차에는 관절 마사지와 간단한 이완 운동을 추가해 보세요. 한 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의 관절 상태가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편할 수 있구나라고 놀라워하십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95% 이상이 한 달 이내에 뚜렷한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불편하다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관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관절 건강을 해치는 밤의 나쁜 습관들과 이를 개선하는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밤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는 찬물이나 얼음으로 관절을 차게 하는 것, 격렬한 스트레칭이나 운동, 그리고 장시간 같은 자세로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것입니다. 대신 따뜻한 찜질, 부드러운 이완 운동, 올바른 자세 유지로 관절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저녁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가벼운 산책하기, 올바른 자세로 앉기, 이 세 가지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건강상의 개선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에 좋은 음식 vs 나쁜 음식에 대해 더욱 자세하고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관절, 편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